오늘은 Lektion 3 Deutsche Zahlen 독일의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선 0부터 12까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독일어로 0부터 12까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을 테니까 잘 듣고 반복해서 따라 해보세요. Null, Null, eins, eins, zwei, zwei, drei, drei, vier, vier, fünf, fünf, sechs, sechs, sieben, sieben, acht, acht, neun, neun, zehn, zehn, elf, elf, zwölf, zwölf. 네, 독일어에서 0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 숫자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숫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우선은 암기를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어느 나라든 이 지금 보이시는 0부터 12까지 이 숫자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숫자들을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숫자들을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0부터 12까지의 숫자들을 우선은 완벽히 숙지를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3부터 99까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이제 숫자를 읽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3부터 90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한번 차례대로 두 번씩 읽어볼게요.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떠한 규칙들을 가지고 지금 숫자들을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제가 한눈에 보기 쉽도록 색깔별로 나눠놨습니다. 우선은 이제 12까지는 고유의 단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10대 단위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냐. 이제 13 같은 경우에는 3과 10
그 더하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3과 10을 더한다 라는 느낌이고요. 앞에 1이 들어가는 두 자리 숫자는 무조건 뒤에 10이 붙는다. 그런데 이제 11랑 12, 11과 12는 예외고 13부터 19까지는 앞에 기본 숫자에다가 10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 숫자에서 조금씩 변형이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16, 원래 6은 잭스 해가지고 뒤에 s가 붙는데 뒤에 10이 결합이 될 경우에는 그 s가 빠져서 제히젠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17의 경우에도 원래 7은 집 해서 뒤에 n이 붙는데 이제 뒤에 10과 결합이 할 경우에는 집젠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단위씩은 쯔히가 붙어요. 뒤에 기본 숫자에다가 쯔히가 붙습니다. 그래서 20을 볼게요. 20 하면은 원래는 2는 츠바인데 그게 조금 변형이 돼서 츠반이 되었고요. 모든 10단위에는 쯔히가 붙죠. 그래서 츠반쯔히. 그 다음 단 하나의 예외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30에 있어요. 30의 경우에는 쯔히가 아니라 스히, SZ가 붙어요. 그래서 드라이, 3을 나타내는 단어 드라이에다가 뒤에 나는 10단위를 나타내는 거야. 원래는 쯔히가 붙어야 하지만은 단 하나의 예외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히가 붙었다. 그러면 40부터 90까지는 기본 숫자 40을 예로 들면 기본 숫자 4에다가 나는 10단위를 나타내는 글자야. 쯔히가 붙어서 4 쯔히. 그 다음에 50, 5 쯔히. 60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6은 잭스인데 뒤에 s가 빠져서 제히쯔히. 그 다음에 70은 집은 원래는 집인데 뒤에 an이 빠지고 집쯔히. 80은 8을 의미하는 아흐 에다가 10의 단위, 10 단위를 나타내는 쯔히가 붙어가지고 아흐쯔히. 그 다음에 90은 노인쯔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독일어에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렵고 조금 불편한, 그러니까 처음 독일어 입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많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21부터 29까지 가운데에 und, 가 노란색 글씨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두색이랑 노란색이랑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UND가 가운데 UNT라는 단어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독일어의 숫자 읽기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독일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읽냐 보면은 21 같은 경우에는 1 그리고 20, 22의 경우에는 2 그리고 20, 23의 경우에는 3 그리고 20, 24의 경우에는 4 그리고 20.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읽고 10의 자리 숫자를 읽습니다. 그래서 21을 예로 들면 ein, 1의 자리에 있는 1, ein, und, 그리고 20, 20. 그러면은 22를 예로 다시 들어볼게요. 뒤 1의 자리에 있는 2, und, 그리고 앞에 10의 자리 20. 23을 또 예로 들어볼게요. 1의 자리에 있는 숫자 3, 3, 그리고를 나타내는 단어 und, 앞에 10의 자리 20, 20. 이런 식으로 24부터 24, 25, 26, 27, 27, 28, 29,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너무 많은 규칙을 한 번에 이렇게 들으니 조금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독일에서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를 반대로 읽습니다. 반대 순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을 예로 들으면, 자,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읽어요. drei, 그리고 라는 단어를 붙여줘야 돼요. und,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를 읽어줘요. 20. 그럼 92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생각해야 되는 거는 92면은 90과 2 이거를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90에 해당하는 단어는 90, 이 10단위 숫자들은 뒤에 쯔시가 붙는다 했어. 예외 30 말고는 전부 다 쯔시가 붙어. 그러면 90이면은 9가 숫자로 뭐였지? 노인. 그러면은 노인에다가 뒤에 쯔시를 붙여서 그럼 90은 노인 쯔시 구나. 그 다음에 92니까 그러면 2는 뭐였지? 2는 2였어. 그러면 92인데 독일에서는 뒤에를 먼저 읽는다 그랬어. 그러면 2 그리고라는 단어 unt를 붙여줘라 그랬어. 그러면 2 und 90은 아까 90이었지? 그러면은 토탈 2 und 90 이렇게 된다. 그래서 20부터는 1의 자릿수 그리고 10의 자릿수 이렇게 읽는다. 그리고 30은 예외적으로 쯔시가 아닌 S가 붙는다. 이렇게 규칙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시고 한번 숫자들을 어떻게 읽는지 다시 한번 본인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00입니다. 100부터 100만까지 한번 볼게요. 100은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100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100이라고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냥 100 이러면 그냥 100라고 하지만 이제 정확한 명칭 100은 100가 되겠죠. 그러면 200은 뭐야? 뒤에 100 앞에 1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200은 그럼 2가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200. 그러면 300은 300 이런 식으로 400, 500, 600, 700, 800 그리고 900까지. 그러면 이제 100씩 세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100 다음에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볼게요. 그러면 자, 101의 경우에는 100 이거는 100이죠. 그 다음에 1 그냥 101 한국어랑 똑같이 세주시면 됩니다. 101 아니면 101 이렇게요. 그럼 111은 뭘까? 11은 10이랑 1 이렇게 따로 읽지 않았어. 12까지는 12까지에 해당하는 고유 단어가 있었지. 그러면은 111 경우에는 100에다가 11 그거를 붙여서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면 111 아니면 11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121일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100은 100였어. 그러면 21을 말할 때는 20과 1을 따로 말을 해야 돼. 근데 1의 자리를 먼저 읽으니까 아인이고 운트를 붙여준다 그랬지? 그 다음에 20은 뭐였더라? 20이었지. 그래서 다 합치면 121 아니면 12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99 같은 경우에는요 99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99 그 다음 바로 하나 더 1000은 독일어로 1000 마찬가지로 1000 해도 됩니다. 그러면 1999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1999 아니면 그냥 1999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2000 가볼게요. 2000은 그대로 그냥 앞에 2만 붙여주면 돼요. 2000. 그럼 이제 만은요. 우리나라야 만 단위라는 게 있지만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0단위씩 끈을 읽죠. 그래서 콤마를 찍잖아요. 점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냐? 그러면은 10 그리고 1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0. 그러면 10만은요? 10만은 100 그리고 1000인 거죠. 그러니까 100,00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은 자, 우리는 1000단위씩 세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은 100,000 이제 공이 하나 더 붙음으로써 1000단위가 또 만들어졌죠. 그럴 때는 또 다른 단위를 쓰죠. 뭐를 쓰냐? 밀리온을 씁니다. 이제 밀리온엔이라고 써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는 밀리온 뒤에 엔을 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1밀리온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밀리온보다 더 큰 수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밀리온인데 앞에 2가 붙어요. 그러면 당연히 2밀리온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는 100만이었죠. 이번엔 억은 뭘까요? 억은 밀리아드입니다. 밀리아드. 자, 밀리아드의 복수형은요, 뒤에 n을 붙여서 밀리아덴이 됩니다. 그래서 einen Milliarde 그리고 복수는 2 Milliarden, 3 Milliarden, 10 Milliarden 이렇게 해서 뒤에 n을 붙입니다. 자, 그럼 다음 숫자는 뭐라고 써있죠? 빌리온이라고 써있죠. 1조. 네, 그래서 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숫자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왜 1000단위씩 끊을 때 점을 찍을까요? 오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콤마를 찍죠. 반점을. 1000단위씩 끊을 때. 통장에도 그래서 보면은 공 3개씩마다 콤마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점을 찍습니다. 자, 독일어에서는 점 또는 온점과 콤마 또는 반점을 우리나라와 반대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소수점 자리를 나타낼 때에는 0,1278과 같이 콤마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럼 이걸 독일어로는 어떻게 읽냐? 콤마는 독일어에도 콤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0, 0이죠. 0, 1, 2, 7, 8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마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5.25유로. 그러니까 편의상 5.25유로라고 한국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원칙상으로는 콤마다. 5,25유로라고 하는 것은 5유로 25센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읽을 때는 5,25. 근데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소수를 읽을 때에는 5,25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독일어에서는 이제 마트처럼 이게 가격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5,2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바로 위에 있는 0.1278도 0,1278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는 무조건 숫자를 하나하나 읽는다가
법칙이지만은 독일에서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씩 끊어 읽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서수에 관한 겁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할 게 지금 뒤에 보면은 모든 단어 뒤에 점점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실상 이 단어가 끝이 아니에요. 뒤에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 정도가 더 옵니다. 사실상은. 하지만 그것은 이제 형용사 어미 변화라고 해서 이 서수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과 격에 따라서 단어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독일어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제가 이제 앞에 두 강의에서도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정관사, 부정관사, 그 관사 시리즈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나중에 나올 형용사 어미 변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미 변화가 숫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숫자가 끝이 아니다 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더 오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가지고 간다.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규칙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규칙은 T가 붙습니다. T가 붙어요. T 아니면 ST 이렇게 한 글자 또는 두 글자가 원래 단어에다가 붙습니다. 다만 첫 번째의 경우에는 단어가 좀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일단은 이 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씩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Erst, zweit, dritt, viert, fünft, sechst, siebt, acht, neunt, zent, elft, zwölft, dreizehnt, vierzehnt, fünfzehnt, sechzehnt, achtzehnt, neunzehnt, zwanzigst, einundzwanzigst, zweiundzwanzigst, dreiundzwanzigst, vierundzwanzigst, fünfundzwanzigst, sechsundzwanzigst, siebenundzwanzigst, achtundzwanzigst, neunundzwanzigst, dreißigst, einunddreißigst, vierzigst, fünfzigst, sechzigst, siebzigst, achtzigst,
80, 90, 90, 100, 100, 1000, 1000, millionst, millionst. 네, 이렇게 해서 1부터 이제 100만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발음을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제 발음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항상 한두 단어가 더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해본 게 거의 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을 만들 때에는 뒤에 t oder st, t 또는 st가 온다 라는 이 사실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서 그냥 기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Zahlen im Alltag,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숫자들이라는 거죠. 보시면 1일 9월 2019년 9월 1일을 독일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앞에 일, 중간에 월, 마지막에 연도 이렇게 씁니다. 독일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읽냐? 날짜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 September 2019 아니면 1. 9. 2019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19년은 그냥 2019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99년은요 1999 라고 안 해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2019년은 그냥 2019 인데 1999년을 1999 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숫자를 읽을 때는 그게 맞는데 연도를 읽을 때는 영어로도 1999 이라고 두 자리씩 끊어져 있죠.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 99.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냥 두 자리씩만 읽는다가 다였으면은 독일어에서는 앞에 19, 그 다음에 뒤에 공이 두 개가 있으니까 100이죠. 그래서 19, 100, 99 이렇게 읽어요. 독일어에서는. 그래서 1999 이렇게 읽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또 다음 거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독일의 전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어에서는 콤마와 점을 한국과는 반대로 사용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 잡지, 한 전단지에서는 점을 찍고 있고요. 한 전단지에서는 콤마를 찍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굳이 상관이 없고 이렇게 혼용을 해서 써도 알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혼용을 해서 쓴다는 점. 그래서 보시면 왼쪽 전단지 같은 경우가 사실상 원래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원래는 콤마를 찍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격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로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지금 크게
센트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작게 해서 숫자 자체의 크기를 변형을 시켜놨죠. 차이를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오셨을 때 원래는 콤마를 찍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점을 찍었지? 그러면은 뭐 내가 모르는 그런 건가? 아니면은 가격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뭐 옆에 있는 텔레비전을 봐도 299유로입니다. 뒤에 그냥 센트가 없다. 따로 더 더러운 숫자, 뭐 99 이런 거 안 붙였다. 이 소리고요. 299유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단지도 199유로에다가 50% 절약을 합니다. 이 정도.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 정도.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f Wiedersehen.